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3월 24일 수요일 신규 상장하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한번 업종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상장일 주가 흐름 및 향후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해 나갈지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VFX 기반 리얼타임 컨텐츠 기업이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고요. 나중에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테크 기업 혹은 크리에이티브 테크 스튜디오를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면 자이언트 스텝은 VFX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광고라든지 각종 영상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이 VFX라는 거는 사람들이 특수한 장비를 입고 특수한 또 그래픽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의 동작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기술인데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우리가 아바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이런 아바타 같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많지만 자이언트 스텝의 가장 큰 차별점은 게임에서 사용되던 이런 리얼타임 엔진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미지를 그대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특수한 인물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시청자나 관중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코로나 이후 뭐 이전에도 있었지만 XR 라이브라고 해서 우리가 TV 같은 데서 연예인들의 콘서트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뒤에 정해진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맞춰가지고 앞에 있는 연예인들이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를 하는 게 전부였다면 지금은 연예인들이 콘서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시청자나 관중 그리고 연예인들하고 실시간으로 이미지들을 소통하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연출이나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게 자이언트 스텝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창업 후에 국내외 약 5,300여 편의 VFX 광고를 참여를 했고요. 뭐 2017년도 미국 법인 설립, 그리고 글로벌 어워드 수상, 그리고 디즈니, 넷플릭스, MBC와 같은 대형 기획사들의 공식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VFX 광고나 기술 같은 거를 적용해서 영상을 제작할 때 그 회사 안에 남는 그런 기본 데이터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엄청난 경쟁력이 된다고 하고 실제로 자이언트 스텝은 그런 밑거름이 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삼성 갤럭시 초창기 모델부터 해가지고 거의 많은 광고들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대면 콘서트, XR 라이브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코엑스나 인천공항, 옥외 전광판 미디어 아트 같은 것도 진행을 했으며 평창 올림픽 개회식, 폐회식 같은 걸 할 때 이런 실시간 영상을 활용해서 개폐식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T 구글 글로벌 5G 기반에서 실시간 AR 모바일 컨텐츠 같은 것도 만들고 고퀄리티 디지털 자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쌓여 있는 그런 기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XR 콘서트 같은 경우 네이버 나우를 통해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SM엔터하고도 약간 파트너십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실제로 연예인과 그리고 가상인물의 연예인들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 언택트 유료 공연 같은 것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실시간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하는 시장들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자이언트 스텝은 거기에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수요일 날 상장하는 일정만 남아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했고 공모가 밴드 9천에서 11,000원에서 최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최상단 혹은 초과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수준이고 경쟁률이 보시면은 2342대 1이 나왔습니다. 물론 앞에 대형 종목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모자금이 154억이라고 해도 이 자금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경쟁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거금은 총 4조 5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자, 균등 비례 배정을 보시면은 현재 35만 주 중에 17만 5천 주가 균등 배정으로 배정이 되었고 나머지 17만 5천 주 딱 50대 50으로 비례 배정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참여했는 건수는 17만 2,781건으로 균등 배정 주식수에서 나눠보면은 약 한 주는 확정적으로 배정이 받았고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추가 물량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한 주를 받았고 두 주 받으신 분들은 정말 엄청 재수가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발표했던 경쟁률이 2342대 1이고요. 50대 50이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은 곱하기 1을 하시면은 됩니다. 실제 경쟁률은 4684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현재 주주 구성이 조금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30% 정도가 됩니다. 상장 후 1년 내에는 커다란 매도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상장 후 1개월 차 때 벤처금융이 던질 수 있는 물량이 약 4.8%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약간은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때 조금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대 주주 및 최대 주주 등으로 해가지고 2년, 1년 그리고 네이버가 약 7.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크게 보호의 수가 풀리더라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 물량들은 크게 부담스러운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도 약 30.86%이기 때문에 주주 구성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도 조금 들어가 보면은 배우자하고 최대 주주분이 합해서 약 34%, 35% 정도에 가까운 물량을 보유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 지분율도 상징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1개월 차 때 보호의 수가 풀릴 때 벤처금융하고 기존 주주들 물량이 일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고 표현을 했는 거고요. 하지만 퍼센트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요. 행사 가격이 7,250원입니다. 공모가가 11,000원인데 공모가 대비 행사 가격이 65%, 추가 가능한 물량은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 조금 안 되죠.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요. 상장 후에 약간 한 보름 정도 있으면 나오겠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전환이 가능은 한데 그렇다고 칼같이 전환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인데요. 미확약 신청 비율이 50.84고요. 기관들 물량들 중에서 이거를 반대로 계산하면 49.16%가 보호 예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차, 3개월 차 때 많기 때문에 그래도 꽤나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약 245만 주고요. 전체 물량이 26%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상장일 유통 물량 기준 총 금액은 270억으로 이것도 역시나 괜찮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이언트 스텝의 약간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거의 매출이 약간은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지만 사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따라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도 거의 일정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폭이
2019년도에 커졌다고 보고 이거는 회계상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21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바로 흑자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2021년도에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청약이 IPO가 진행되기 전에는 19,000원, 2만원 정도였는데 청약 후에는 26,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공모가 기준 시총이 1,037억, 장외가까지 간다고 하면은 2,451억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 보면 2023년도 추정 순이익을 103억 정도로 잡았거든요. 여기 할인율 30%를 3년간 계산하면은 2020년도 추정 순이익 현가가 약 46.89억이 나옵니다. 이 가격으로 이 시총에서 PER을 계산해 보면은 22.12, 52.27이 나오고요. 근데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2021년도 한번 현가를 계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요거는 지나간 과거고 앞으로 이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기준으로 역순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은 2021년도에는 이 기업의 가치가 1년에 60.9억 원을 95억 원을 단기 순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번 2021년도 기준 공모가 기준 PDR을 계산을 해보면은 17이고요. 장외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40.21이 나옵니다. 유사 기업들이 20.55인 거에 비해서 장외가는 다소 높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공모가는 이 정도로 보았을 때 유사 기업들하고 대비해서 조금 저렴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런 실시간 그 서비스 그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회사들은 잘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유사 기업들이 이 정도 PER을 기록한다면 자이언트 스텝은 조금 더 고평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정확하게 그 유사 기업들과 해외에 있는 자이언트 스텝과 유사한 기업들하고의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비교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은 이 기업을 판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관들 경쟁률도 1691대 1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신청 비율이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23.36이고 실제로는 거의 50%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통 3배에서 4배를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신청 비율이 높을수록 그 값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값이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뇌피셜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일단 최대 주주 구성 및 비율은 보통이라고 보고요. 와, 좋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은 좋고요.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물량 또 약 50점, 미확약 물량이 50.84죠. 이 정도면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테마성, 미래성 같은 경우에도 VFX 기반 리얼타임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갈수록 뭐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서 영상 제작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다들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 기업 그리고 국내 회사들도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자이언트 스텝에는 분명히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이언트 스텝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테마성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관들 경쟁률, 개인 경쟁률이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반영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모가 기준 시총이 1037억으로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장일날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에는 적당한 시총과 적당한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 총금액이라고 보고요. PDR 2020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 다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양한 영상 컨텐츠 제작량 증가로 VFX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혜 그리고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실시간 연출이 가능한 점, 기술력이 매우 매력적이고 XR 콘서트, 평창올림픽, 네이버 SM과의 그런 관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다른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영상 제작 및 광고 같은 것들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지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더블의 10% 정도 전후가 적정 수익권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작이 공모가 대비 80%에서 될지 아니면은 더블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상승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뭐 더블의 10% 전후라고 했으니까 조금 뭐 더블이 안 갈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은 제 속마음은 이 정도면은 따상 한 번 정도 터치는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 의견을 어필을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잘 판단하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적이 횡보 중이고 적자가 아쉬운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계획을 잡는다면 일단 1개월 차 때 그 영향력이 미미할 걸로 판단이 되지만 그것도 감수하겠다 하면은 조금 더 일찍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1개월 차 때 매도 물량을 확인한 다음에 일단 그 상장일 이후에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횡보를 하는 것까지는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소액씩 사모아가는 방식으로 중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업이 유일한 단점이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기업들 뭐 기업 설명 그거라든지 아니면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찾아보면서 올해는 어쩌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추측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실적을 내가 다트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1년 안에는 무조건 흑자 전환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 때 그때 약간 비중을 실어서 크게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 후자의 방법을 썼을 때는 일반인들이 정보를 가져오는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일 때 잡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주식은 발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중장기 투자의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 잔량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고요. 245만 주에 유통 물량 비율은 26.03%입니다. 자, 이상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들을 공유를 해봐 드렸고요. 또 오늘 재밌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뭐 적당한 가격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또 뭐라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커뮤니티에 댓글 다는 거 보면 적당히 잘 팔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너무 머리에서 팔려고 하셔가지고 많이 물리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발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매매 전략으로 적당한 수익 실현을 하고 거기에 만족해 하실 수 있으면은 꼭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